자,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의 1장 Irrationality, 비이성이라는 뜻이죠.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한다 라는 1장의 앞부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얘기가 나와요.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테네가 민주주의에 꽃을 피우고 탐욕에 앞서서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이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전략적으로, 그러나 불필요한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뺑뺑 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결과까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수들을 다 고려해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정권을 주게 되는데 화려한 수사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오랜 권력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더 이상 페리클레스만큼 이성적인 영웅이 없고 감정과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투자로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작가의 해석이 담겨있는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들을 추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기준, 잣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결정의 기준이,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근원이 저급한 감정, 권력, 사람들의 관심, 돈 이런 것들이 되면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근원은 반드시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어떤 감정이 있죠? 왜 나는 지금 화가 날까? 왜 난 지금 관종처럼 관심을 갖고 싶지? 이 갈증은 뭐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감정이 나를 잡고 있는 소나기를 풀어낼 수 있고 그 감정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색안경을 벗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정을 벗어냈을 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감정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협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에 빠져들었을 때 그 권력이나 관심과 같은 즉각적인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뤄내야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했다간 실패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작가는 이 감정과 대비되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성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하고 강화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고요. 마치 근력이 계속 성장하듯이 이성도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이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성공해내면 어떤 결과가 얻게 되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점심시간에 제 직장 동료분이랑 밥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호님은 줏대가 없는 것 같다, 잣대가 없는 것 같다, 기준이 없다, 나만의 기준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 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완전 싹 튀거든요. 대문자 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긁어요. 저는 이제 대문자 예쁘라고 상처를 받죠. 근데 이제 막 긁어요. 저는 긁히죠. 이제 모든 말이 다 긁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안 긁히고 이런 말은 안 긁히고 이런 말이 긁혀요. 그거 이제 티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장 동료분께서 저보고 경호님 방금 긁힌 그 말이 경호님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었나요? 그럼 그거는 바로 경호님의 열등감입니다. 경호님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거를 마주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정을 탐색할 때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일기를 쓰고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런 얘기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했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지?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명쾌한 결론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물음표라는 거는 던져주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 혹은 마침표, 이 정답을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 책이 해줬어요.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감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끌어내려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내가 감정을 갖고 있고 내 감정의 특성은 뭐고 내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내 감정의 패턴은 어떻고, 이 여러 감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끌어올려야 어떤 부분을 끌어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판단, 분별력, 이것을 내가 제어하려면 어떻게 어떤 요령을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 나에게 반복되는 이런 패턴, 나라는 사람이 반복하는 이런 패턴, 행동 패턴, 감정 패턴, 의사결정의 패턴,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하겠죠. 해고를 하고 그러면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다르게 해볼까? 좀 더 나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론은 뭐냐?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